작년 10월 11월에 채권 대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일반 회사들, 민간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대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이대로면 괜찮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러다가 작년 10월, 11월과 같은 채권 대란이 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때 당시에 채권 대란이라고 하면요, 이번에 올 대란은요, 대에다가 앞에 대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뭐 대대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요, 심각한 어떤 지표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공기업 채권 순발행 증가율이에요. 23.05%입니다. 여러분, 공기업은요, 국채 다음으로 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인정해 주는 채권입니다. 뭐 국채나 다름없습니다. 예, 어떨 때는요, 은행채보다 훨씬 낫습니다.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공기업 채권은 국채나 다름없다고 해요. 그러면 은행채보다 나은데 은행채를 살까요? 공사채를 살까요? 회사채를 살까요? 공사채를 살까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행채보다는 공사채, 회사채보다는 공사채, 민간기업 채권보다는 공사채입니다. 공기업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행 금액이 23.05%가 늘어나니까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은행 중에서도 제2금융권, 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못할 수도 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작년의 채권 대란보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곧 터질지도 모르는 채권 대란이 더 충격적인 상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서는 저는 늘 지표예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23.05%가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한번 보실래요?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18조 1068억 원입니다. 작년에 14조 7151억 원입니다. 그때보다 3조 3917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14조 7151억인데도 채권 대란이 터졌는데 올해 18조 1068억 원이면 이거 안 터질까요? 저는 당연히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든 막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요, 순발행보다는 순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2조 3,39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 발행한 다음에 그냥 회수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만큼 공기업 운영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회수할 돈이 있다는 뜻이니까. 2020년에도 4조 6,895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이때도 4,382억 원을 순회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4조 7,151억 원을 순발행하는 바람에 채권 위기를 불렀고요.
지금은 18조 1068억 원이니까 채권 대란을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면에서 보면 2012년 14조 703억 원에 이어서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진짜 큰 규모죠.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기업대로, 또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던 부서들은 그 수행했던 부서대로 모두가 말입니다.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1년 새에 채권 발행이 급증한 공기업입니다. 당장 한국가스공사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요 5,100억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조 800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주택금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조인데 올해는 3조 3,100억 원이죠. 한국도로공사도 작년에 1조 5천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조 6천억 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작년에 2조 2,017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벌써 3조 55억 원이에요. 물론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089억 원을 냈는데 올해는 7,763억 원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증가율을 보면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증가율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워낙 많이 증가했으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307.8%잖아요. 307.8%.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채권 발행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우뚝 서는 게 어디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음 그래프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전. 한전은 말입니다. 지금 2018년에 4조 7천억 원에 한 해 동안에 신규 한전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이게 12조 2천억까지 늘더니요. 2022년에는요. 37조 2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에다가 올해 2023년 5월 18일 기준입니다. 벌써 10조 3,500억 원의 어떤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행을 하면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전은 신나겠죠. 또 한전뿐만 아니라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날 겁니다. 왜? 구조조정은 안 하고 그냥 복지 있는 그대로 임금은 엄청나게 주고 이렇게까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공기업 구조조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채권 발행을 계속 해대면요. 진짜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아작납니다. 민간기업 장난 아니게 됩니다. 하루빨리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돼요. 인력도 줄이고, 그렇다고 인력을 줄이는 게 뭐 내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보다는요. 구조조정을 해서 덜 뽑는 거.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비 줄이고요. 임금도 깎고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산도 매각하고요. 계열사도 이게 쉽게 말하면 핵심 계열사가 아니면 매각하고요. 그렇게 뼈가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가면 채권 대란 곧 터진다는 게 더 빨라질 겁니다. 아마 굿이 더 빨라질 거예요. 실제 그런 징후가 나타납니다. 실제 그런 징후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 채권 발행 작년 9월에 했긴 했었어요. 이게 2023년 9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 9월입니다. 이거 잘못 써져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채권 발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신용등급이 BBB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채권 발행은 했으나 지금은요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두산 바켓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이 바켓의 지분을 매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 같은 지분이죠. 피 같은 지분. 500만 주를 매각해서 2,6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탈원전의 산물이죠. 탈원전의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 피해가 두산그룹 전체에 번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한숨 소리가 날 만큼 떨어진 거예요. BBB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채권시장의 채권 발행은 되지 않고요. 작년 9월에 800억 원의 채권 발행도 6.5%로 발행했거든요. 6.5%. 6.5%가 적지 않거든요. 결국은 5%인데 51%의 지분 중에 5%를 팔아서 46%만 두산 바켓의 지분을 놔두고 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민간기업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지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채권 대란이 안 터진다는 이야기 어느 누구도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채권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 채권 대란이 터지면 그 다음에 터지는 게 뭔가 여러분도 아시죠? 민간기업이 자금 조달을 못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거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 대기업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CJ CGV가 1조 이상의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도 1조 넘게 1조 1,000억 원이 넘죠.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이들이 왜 유상증자를 할까요? 채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욕을 먹을 각오로 최악의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SK는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유상증자를 하면 이자 부담도 없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겁니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봐서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대기업이에요. SK에너베이션 대기업이에요. CJ CGV 대기업입니다. 그런 이런 대기업에서조차도 벌써 자금을 제대로 이게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채권 대란의 저는 위기가 점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죽 많이 발행해야죠. 지금 공기업의 채권만 하더라도 18조 1,068억 원이니까. 물론 채권 발행이 지금 앞으로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은 못합니다.
왜냐고요? 뭐 한전만 하더라도 더 발행을 해야 되고요. 또 공기업마다 지금 부채가 장난 아니에요. 공기업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자 내기 위해서 채권 발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예, 공기업의 부채가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기업이 죄송합니다만 좀 과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설쳐대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은요 그야말로 아작이 날 수 있습니다. 아작이 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작의 시작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기업 부채 진짜 엄청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저는 해왔거든요. 공기업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기업 부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요? 예, 202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공기업 부채가 670조입니다. 이러다가 공기업 부채도 1000조 간다는 이야기가 얼마 안 남았죠? 1000조 간다는 이야기가. 예, 이게 여러분 부채 비율도 보면 17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대로면요 진짜 망한다는 이야기 나와요. 예, 그러면 채권 발행은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죠. 이자만 하더라도 670조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이자 때문에도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 발행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협으로 저는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채권의 위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주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그 단서를 따라가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치밀하게 분석하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까지 한다고. 물론 제 임의대로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반출을 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반출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예측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권대란은요. 지금 영국에 모기지 재앙이라는 말 나오죠. 모기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게 이게 결국은 채권인데 이 채권이 지금 박살날 수 있다. 재앙적인 수준으로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 시장에도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 터져도 이 채권 시장은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작년 10월 11월에 채권 대란의 위기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정부가 단단히 방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 한 민간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부가 정책을 잘 펼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